네, 주민서대문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용호 국회의원님 모셨는데요. 서대문에서 김용호 의원님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그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서대문 라디오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녀보니까 서대문 라디오가 너무 좋은 방송인데 아직도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홍보 많이 할 거고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옆 사람들에게 좋은 방송 있다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용호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저희 격이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약간 제가 김용호 의원님 그래서 근황이 어떠신가 기사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우리 또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동명이인이셔서 근데 이게 또 뭐 좋은 분이 동명이인이면은 뭐 그나마 괜찮을 텐데 약간 여러 가지 악명을 좀 떨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추천받고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말 여러 사람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김용호라는 이름이 꽤 흔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김용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호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호인 줄 알고 한 번은 한 4일 전에 전화가 오셔서 김용호 의원이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냐고 막 따지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다고 이제 계속 해명을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김용호 장관 청문회 때 했던 발언. 그래서 혹시 그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발언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김용호 의원이 통일부 장관 된 거 아니야?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 세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러면 그렇지. 김용호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러고. 또 정당 갔더니 누구는 축하드린다고. 통일부 장관 축하드려서 제가 뭐 저도 그런 자리 안 가겠지만 축하받을 일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서대문구 주민이니까 이게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헤드라인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헤드라인에 뭐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김용호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용호 뭐뭐 논란. 아니 헤드라인에는 민주당이 김용호 후보에게 뭘 지적했다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따옴표 김용호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외통위 간사도 하시고 또 워낙 외교통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더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여당 인사를 해서 뭐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맞아요. 정말 반통일적. 그렇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정말 이분을 추천하면 안 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호 장관의 뭐 행적도 행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으로 김용호 교수를 추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혹시 정권이 또 바뀌면 네. 찐 김영호가 한번 이렇게 통일부에 가서 좋은 고맙습니다.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요새 또 그 서희초 교사 뭐 사망 사건 이후에 관심이 너무 뜨거워요. 네.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7월 28일 날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제 원래 전체회의의 취지는 그 유보 통합 문제든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인데 서희초 문제로 이제 교권 회복에 대한 그 국민적인 열망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당일 그 전체회의에서는 아마 서희초 문제, 교권 회복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요. 또 워낙 뭐 요새 동분서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최근에는 조합장이 뭐 돈을 날로 먹는다 뭐 이러면서 그걸 막는 법안을 내셔서 이것도 굉장히 화제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던데요. 네. 정말 여러 매체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고요. 또 여러 가지 제보, 또 국민들의 공분 이것을 잘 느끼고 있는데 이 법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제 조합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조합이 구성돼서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하면 이 조합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대로 1년 내로 조합을 청산하고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합이 이제 청산위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까지는 기초단체나 국토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청산위로 전환됐을 때부터
어떤 행정도 관리 감독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 약 380여 개의 조합 중에 청산리로 전환된 게 253개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한 15년 동안 청산하지 않고 청산위원장이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있는 거예요. 15년이요? 네, 15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월급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청산이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연금을 받는 결정도 그 청산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확인됐습니다. 사실 아직 언론에다가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렇죠.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인데요. 사실 우리 서대문 관내에도 여러 그 청산위가 있고, 뭐 전국에 약 253개. 이 청산위가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청산해서 이 유보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데, 고의로 이제 잔 업무를 계속 마무리하지 않고 소송 걸고 또 대법원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끝나면 또 새로운 소송 걸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 청산위 위원장과 청산위원들이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돈을 연금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분노스럽고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다만 잘하고 있는 청산위도 있습니다. 일부 청산위가 그렇다는 말씀이지 모든 청산위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워낙 뭐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안부만 여쭙는데도 한참이네요. 근데 주민들은 벌써 좀 내년도에 관심이 많이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도 이제 남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선거는 이제 9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서대문 안팎에서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1대 국회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는 좀 지난 3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송구스럽죠. 국민들께 가장 송구스러운 거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역대 없는 180석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주셨는데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제일 죄송한 거는 그 180석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입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 제일 국민에게 미안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정말 이제 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염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지금 행태를 보여주는 건 반민주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데 150석 과반 없이 그 반민주적인 행태를 야당이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사실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 사수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하신 180석에 대한 실망감이 사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좀 반영이 그렇습니다. 네. 돼서 이제 민주당이 선택받지 못했고 특히 이제 뭐 대선에서는 서대문만 보면은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어쨌든 오랜만에 구청장을 빼앗기기도 해서 그것에 대한 좀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런 걱정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부 국가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제 구청장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어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 구청장의 철학과 이제 우리 당의 철학이 다른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주민자치회 뭐 조례 같은 경우도 저는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또 우리 유권자들이 선출한 구청장이니 좀 답답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지켜보면서 다행히도 이 그 구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좀 역할대로 해야겠다. 좀 우리가 오랫동안 여당 역할을 해서 그런지 좀 투쟁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구의회 의원들께도 정말 이제는 정부도 바뀌었고 구청장도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가 발목 잡는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좀 행정들을 또 국민들의 의견을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강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또 인사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구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이 강적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정치 경력도 기시고 그렇죠. 이번에 근데 특히 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네네. 서대문을 넘는 서울 전체를 또 책임져야 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막강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뭐 전국 선거의 또 큰 흐름에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특히 서울 선거에서 이번에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건 이거 같다.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그 국회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다녀보면 이제 두 가지 사업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세요. 서울 시민들이. 뭐 강남은 좀 아니지만 이제 강북권은 주로 지하철, 도시철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교육 사업입니다. 네, 교육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조희영 교육감께 뭐 하나 요청드렸던 사업을 이것도 최초 공개지만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도 상당히 노화된 학교들이 많거든요. 우리 뭐 북가다 초등학교도 68년도 뭐 이렇게 좀 사실 그 안전 등급이 상당히 좀 불안할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좀 완전히 그 좀 안전한 학교로 개조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제안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특히 네. 오세훈 시장이 뭐 신통개발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될 때 주변에 노후화된 학교를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시켰을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지원을 주는 좀 혜택을 주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노후화된 학교를 재개발의 힘을 빌려서 학교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거고 또 조합 측은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분양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새는 상당히 인구가 이제 뭐 절감되는 상황 속에서 인구 절감 시대에 맞는 초등학교를 새롭게 설계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초중고를 새롭게 이제 신축하는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제 조희영 교육감께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런 정책이 좀 결정되면 조희영 교육감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정말 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새 이제 뭐 재개발이 안 된 동네에 초등학교가 남아 있는데 또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 학교는 또 그 학교대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또 재개발된 지역에서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멀리 다른 동네에 있는 학교까지 다녀야 하고 예전같이 학생이 많으면 뭐 재개발되면 거기에 또 학교를 하나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서대문 라디오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이 판단을 언제부터 했냐면 정말 10여 년도부터 했거든요. 북가다 초등학교, 영가 초등학교를 보면서 언덕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 보면 정말 옛날 임춘원 의원님이라고 전설의 국회의원 계시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의 평민당 국회의원. 그 당시 그 의원님 때도 북가다 초등학교의 가장 큰 민원이 너무 언덕 위에 있어서 겨울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힘들다. 그렇죠. 영가 초등학교도.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지역의 6구역에 조합이 지금 이제 다 인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북가다 초등학교랑 거의 경계선이니까 북가다 초등학교를 편입시키고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새롭게 북가다 초등학교를 재건축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또 주위에 많은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조합장님께서 이 6구역이 한 10년 동안 추진하면서 뭐 예전에 막 빨간 깃발 걸어놓던 데가 바로 6구역이거든요. 저희 방송국 원래 있었던 곳이 6구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너무나 주민들의 갈등이 있던 곳이야. 조합장님은 변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새로 설계해서 북가다 초등학교를 편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말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설득하시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는 북가다 초등학교가 그 6구역에 참 편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사실 그 난가대동 아이파크에도 영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편입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조희영 교육감에게 서울시에 이런 걸맞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할 때 편입해서 함께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린 거죠. 네. 네, 그것도 좀 진행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보도를 하거나 뭐 인터뷰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거나 해보겠습니다. 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 사업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경전철 서부선 이 102번 역사 문제로 좀 계속 시끄러운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명지 전문대 앞에 여기 생기는 건데 뭐 민주당에서 좀 대응을 잘 안 해서 이게 은평구 이 능암초등학교 앞으로 계획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뭐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게 얘기해서 좀 헷갈리는데 대체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주무부처는 서울시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죠. 저도 지난 제 총선 때 공보물의 공약은 충암초였습니다. 아, 네네네. 네. 충암초는 행정구역은 은평구예요. 네. 그래서 이 서대문의 경계 충암초에 있으면 서대문 주민들도 상당히 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거기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이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지전문대역이 아니었냐 원래 왜 은평구로 갔냐 해서 제가 그걸 서울시에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받은 공문과 그 내용을 이제 주민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 앞에 당연히 역사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죠. 근데 이제 주무부처에서는 단 한 번도 변동하지 않았다는 이제 우리가 입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애초부터 응암초등학교 앞에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도 시정 질의 때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이제 좀 유감스러운 거는 저는 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구청장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구청장이 주민 뭐 총회나 정말 여러 가지 통장단 회의든 정말 수십 번을 공개석상에서 102번 역사는 원래 서대문 관내의 명지전문대인데 2020년도에 김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박원순 시장이 마치 그것을 뭐 담합해서 은평구에 넘겼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그것도 구청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달라요. 구청장은 선출된 직후부터 공무원이에요. 근데 근무 시간에 통반장 다 동원해서 김용우 의원이 뭐 2020년도에 뭐 박주민이랑 마치 박원순이랑 짜가지고 그 역사를 은평구에 넘겼다. 제가 정말 정신병자입니까? 이성원 구청장이 서부경전철 공청회라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공청회죠. 저희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네. 그 공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박주민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박주민 의원이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자꾸 저희 보고 했다는 거니까 그 진실은 저희가 하는 거지 구청장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이런 거를 뭐 현수막이나 그렇게 홍보를 안 한 이유는 정말 제가 서대문 유권자에 대한 저의 그냥 마음가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당도 다르는데 거기서 뭐 옥신각신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주민들께서 아시게 된다면 마음 불편하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구청장에 대한 발언도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거는 잘못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의원님 말대로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싸우는 것 때문에 서부선 전체 좀 착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혹시 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아마 국민의힘 김용일 의원께서 이제 시정 질의를 하면서 서대문의 만여 명의 주민들이 그 102번 역사 명지전문대 유치에 동의를 했다라는 서명 기록을 오세훈 시장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같은 당인데 정말 매몰차게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대문 주민 10,000명한테 서명 받을 때 역사가 이전되면 2년 이상 연기된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일 의원도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공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관계자도 만났고요. 두산건설도 만났는데 지금 이성은 청장이 얘기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102번 이 정장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안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거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예, 여러 건설사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한 일부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그게 근거다라는 거죠. 두산건설에서는 사업을 낼 때 두산건설에서는 저기 그 명지 전문대 안으로 냈었다. 원래 그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뭐 사라진 거다라는데 제가 해본 사회경험상에서 회사에서 이거를 내는 거가 과연 어떤 근거로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건설 안을. 저 우리도 여기 영부인님 일가의 땅이 있었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 구청장은 서울시를 감사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구청장이 구의회를 감사 청구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서울시에 감사 청구 동의서를 받고 계시대요. 근데 구청과 시청은 뭐 상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개가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묻는 꼴이거든요. 구의회의 존재가 구청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데 구청장이 자기를 고발했다고 구의회를 감사한다는 것도 참 저는 이런 행정은 경험하지 못한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부선보다 더 오리무중인 게 사실 광북 횡단선인 네. 것 같은데 예비타당선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뭐 지난 6월에는 KDI에서 경제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약간 뭐 재정을 들일 만큼 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민주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런 고민 없이 굉장히 순탄하게 갔거든요. 뭐 서부경전철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수차례 만나서 정말 척척척척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착공의 시간까지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강북 횡단선도 재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서부경전철이 올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저에게 준 공문입니다. 사적인 게 아니라 공문은 올 12월 달에 착공을 예정합니다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내왔고 우리가 이제 또 질의를 했어요. 그럼 혹시 변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변수가 없고 12월 달 착공을 예정한다라는. 그리고 공문을 확보해서 제 블로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총선 때문에 착공이 연장될 것 같다. 이 서울시 관계자가 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총선 때문에 어떤 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선은 은평에서 서대문,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까지 가는 그렇죠. 노선인데 거기에 의원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착공식을 하면 우리가 삽을 들고 나오겠죠, 현장에. 민주당 성과가 되니까. 네, 그럼 우리 성과가 되니까 지금 강북 횡단선도 사업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총선까지는 이제 결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뭐 총선 끝나고 만약에 저쪽에서 뭐 승리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해서 자기들 성과를 다 만들겠죠. 근데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국민 주민을 조롱하는 짓이에요. 할 사업이면 빨리 해야죠. 네네. 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부천에서 역사 뭐 착공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해당 국회의원들 심상정 의원까지 다 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또 인심 쓰듯이 그만 오세요 다시 부른 거야. 지역구 행사인데 야당 지역구 의원들 안 불렀죠. 야당 국회의원 아무도 안 부르고 그 여당의 당협위원장들은 다 부르고. 실무자가 안 불렀다고 또 핑계가 네. 나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지금 말 한마디면 뭐 노선도 없어지고 고속도로도 없어지는 세상 아니에요. 총선을 앞두니까 뭐 착공식도 없애고 강북 횡단선도 좀 잘 나가던 강북 횡단선이 갑자기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줘야 된다.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요. 뭐 말을 아까 뒤로 돌아가자면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반대하다는 국민들이 지금 과반이 넘어요. 이동관, 네, 그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예, 뭐 지난주에 임명이 되셨죠. 지난주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을 임명합니까? 그렇죠.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냥 진짜 배짱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야, 참. 그런 게 진짜 약간 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절차가 있고 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배짱을 국민의 배짱으로 우리가 한번 다 쓸어버려야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뭐 강북 횡단선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이유에서 좀 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간호대역 신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네. 이번에 이제 홍은동에도 신통기획 기획안이 나와서 이게 점점 수요는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래도 좀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역을 추가할 수 있을까? 현실성이 있나?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재선 국회의원인데 예결위를 이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예결위를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와 상임위에서 만날 수 없는 이제 부총리나 기재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저에게 주신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주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좀 잘 짚어 넘어갈 거고요. 이제 간호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공약이었기도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좀 누락이 됐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서울시장 또 우리 정부 때는 저희가 팁을 받은 거는 뭐였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팩트 있게 간호대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 검토 중에 간호대를 우리가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 이 사업성 통과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공직자들이 저한테 올려주는 팁은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고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때 임팩트 있게 추진하자 해서 사실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간호대역을 만들 수 있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을 주민의 예산을 이제 구청에다 좀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에 아마 이 목적이 간호대 추진 강북횡단선의 뭐 마중물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구청장은 또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 기금을 좀 다르게 쓰겠다라고.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좀 구의회에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거고, 그거는 이제 구청장이 좀 구의회랑 좀 토론을 해서, 뭐 구청장도 뭐 지하철 들어오는 걸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간호대역을 강하게 밀어붙일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제 좀 기다려주면 김영호 책임지고 네, 해낸다. 저도 한번 그렇게 믿고 네, 네.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뭐 기후변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덥고, 그리고 또 서대문 을은 아니지만 서대문 관내에서도 뭐 지난 비에 축대가 무너지거나 뭐 가로수 때문에 정전이 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좀 이런 걸 우리가 뭐 지역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 이제 인식 개선이 전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서대문 라디오에 가장 거는 기대가 뭐 기후 위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는데 정말 우리 라디오가 그런 재난에 있을 때 서대문을 정말 맞춤형 그 재난 방송을 정말 좀 잘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재난이 터졌을 때 주민들이 당장 생각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들 라디오 주파수 맞추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 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또 방송국의 역사도 아직 짧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우리 정말 이웃들에게 뭐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서대문의 소식을 가장 잘 전달하고 정확히 그런 어떤 뉴스를 전달하는 우리 서대문 라디오의 주파수를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캠페인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예산도 좀 부족하고. 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방통위죠, 저희. 방통위. 네. 그러면 이 방송에서 이동관 까면 안 되겠네. 설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하진 않은.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안테나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그래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의견 주신 분들은 뭐 각 주택의 거주나 집주인들이 알아서 침수 방지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수 방지 시설. 네, 이걸 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 명령이나 뭐 과태료 처분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에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하 시설 거기에 침수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까지 있었잖아요. 그게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예방하던데요. 이런 것도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북가자동 쪽에 그 빌라 보면 저지대에서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위험이 노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집주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관에서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게 그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지붕이나 이런 걸 좀 달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소유자가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지만 이제 관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피해 가면서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직접 다 챙기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분야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뭐 사전 질문지에 드리진 않았는데 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온 것 중에 간호대 입구 쪽 삼거리에서 뭐 도로 재편을 하겠다면서 수십 년 된 가로수들을 너무 많이 뽑는다. 뭐 잘라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정든 가로수들을 저렇게 뽑는 게 맞냐 그런 불만들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고 이것이 뭐 열섬 현상을 더 일으키거나 뭐 기후변화 대응에도 좋지 않다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보해 주신 분들은 뭐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그 지역에 해당 구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이 구청을 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럴 때 바로 구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뭐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기후 위기부터 큰 얘기부터 동네 사소한 얘기까지 꼼꼼하게 잘 저희가 챙겨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예전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80년도 후반부터 90년도 초반 가수 이문세 씨가 상당히 그때 인기가 있었을 텐데요.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서대문갑 국회의원 우상호 선배의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직접 들으면 노래는 잘 하지는 못해요. 하여튼 광화문 연가 들으면서 이 더위를 조금 잠시라도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올타임 명곡이죠. 자, 그럼 광화문 연가 듣고 저희는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